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해찬 퇴진론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자, 일부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이 이해찬 퇴진론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해찬 대표 역시 정치 구단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했습니다. 내년 총선 선대위를 조기에 띄운다고 합니다. 12월 10일 선대위를 띄우겠다고 이해찬 대표 측은 말합니다. 자,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 무려 넉 달 정도 앞당겨서 선대위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이해찬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해찬 대표는 조급한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찬 대표를 향해서 지금 입에 담기 어려운 험한 말들이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청와대 청원에도 이해찬 퇴진이 등장했습니다. 이만큼 민주당 내에 이해찬 반대론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매우 송구스럽다고 사실상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과인지 아닌지도 아주 애매한 사과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는 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조국 장관을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 뭐 송구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권리당원 게시판은 비판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을 할 때 이해찬 대표가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70만 명쯤 되는데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합쳐서 2,000명 정도다. 이렇게 말하자 권리당원은 더욱더 폭발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해찬 대표는 친문입니다. 친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문 지지자들이 이해찬 대표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유는 뭘까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해찬 대표 퇴진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무적 감각이 없는 이 대표를 퇴진시키기 위해서 과연 2,000명밖에 안 되는지 국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청원이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의 자신 퇴진론자 2,000명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반발한 청원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역시 이해찬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기자간담회 이후 하루 사이에 평소의 3배나 되는 글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한 당원은 당원에게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당원과 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소환에 대한 당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는 댓글만 수백 개가 달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위신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내년 선거 총선이 힘들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BBS, 그러니까 불교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내 지금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 사퇴설까지 포함한 갈등은 사실 조국 장관권을 계기로 촉발된 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 계파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졌지만 완전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이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자, 지금 분석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친문 지지층과 껄끄러운 관계인 이재명 지지자들 때문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이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친문 당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친문 당원들은
이재명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 문재인의 갈등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재명을 지지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국 사태로 인해서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표 퇴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사람도 거의 실책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비협조적이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지사를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며 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는 상당히 분열되는 것이 친문이 아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의 파워가 또 상당합니다. 이런 갈등들이 계속되자 지금 카드를 꺼내든 게 선대위를 빨리 띄우겠다는 겁니다. 올해 12월 10일 민주당은 선대위를 가동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자마자 선대위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당 쇄신을 요구하고 이해찬 퇴진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수 야권도 지금 통합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한 발 앞서 전국을 장악했다는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10일부터 선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재영입도 같은 시기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2016년 20대 총선은 4월 13일을 보름가량 앞둔 3월 27일 날 선대위를 꾸렸다는 것을 보면 넉 달가량 이번에는 앞당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대위를 띄운다는 것은 당의 최고위원 중심 회의 체제가 선대위 체제로 바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낙연이든 김부겸이든 누구든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찬은 대표지만 간판스타들을 선대위 공동위원장 같은 걸로 전면에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본인이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육책 내지는 무리한 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이게 성공할까요? 세상에는요, 순리대로 하는 것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해찬 대표는 이렇게 궁지에 몰리니까 본인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조기 선대위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도 참 내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예언합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은 폭망할 것이다. 한때는 20년 정권, 50년 정권을 부르짖은 이해찬 대표지만 지금 100석도 못 건질 거라는 민주당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자, 두고 봅시다. 이렇게 본인의 비우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결국 결과는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욕심이 지금 민주당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